안녕하십니까. 정성선TV입니다.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 검찰 지휘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검사들의 반란, 즉 양심선언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는 검찰 지휘부와 강하게 저격했으며 양심선언 글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24일 박상용 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젊은 검사의 글 안녕들 하십니까? 원문을 공유드립니다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오늘 검찰 깨운 4년차 검사의 물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직무정지 중이라 직접 볼 수 없어 동료에게 원문을 보내달라고 하여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소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설령 검찰이 폐지되더라도요. 이 글은 제 생각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글이었기에 공유드립니다. 덧붙여 이 글을 쓰신 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전연차 검사로서 또 이런 내용의 글을 검사 게시판에 공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잘 압니다. 올해 초 검사 게시판에 서울고검 TF를 상대로 저를 제대로 조사해달라는 글을 쓸 때 저 또한 그랬거든요. 힘내십시오. 덕분에 저도 힘내겠습니다. 다음은 젊은 4년차 검사가 남긴 충격적인 양심선언 글 전문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 학교 후문에 붙었던 꽤나 유명했던 대자보 하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대자보가 저에게 던진 여러 질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으로 앞으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지는 말아야지, 세상에 부조리에 침묵할지언정 적어도 눈 감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뭐 그런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조직을 둘러싼 현실을 보며 21살 때 보았던 저 대자보와 그때 제 다짐이 다시 떠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청은 폐지를 앞두고 있고 새로운 이름의 회사에서 저는 기소를 위한 최소한의 증거 수집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검찰 내부 절차와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 확정까지 이루어진 사건의 수사검사들에 대하여 해당 수사 내용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고 징계에 앞서 총장대행님의 요청에 따른 직무정지가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를 요청한 총장대행님, 그 외 제가 책임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나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야겠다고 거의 마음을 먹고 실제로 검사 게시판에 글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기도 하고 다 쓴 글을 임시저장해 두고 등록 버튼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아 주변 선배와 동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그 글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다른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그저 저의 무기력함과 비겁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니 사실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총장대행님 때문도 법무부 장관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난 이유는 형사부 검사로서 범죄 피해자들이 장차 입게 될 실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쏟아지는 업무와 계속되는 야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그래 차라리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고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았던 저희 무책임함 때문이었고 형사사법과 법치주의가 형해화되는 광경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의무감 혹은 신중함이라는 포장을 방패막이에 삼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저의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느냐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싶었던가 생각하며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 게시판에서나마 제가 가진 생각을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 이상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 등 법에 근거한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공판정 바깥에 있는 국가 권력에 의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정 밖에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재판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건을 수사하였던 수사검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한 수사검사에 대한 우리 조직의 직무정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무한 지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부족한 식견으로 올리는 말씀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부디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21살 때 읽었던 그 대자보의 마지막 단락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4년차 젊은 검사는 양심선언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 내부에서 양심선언이 또 터진 것입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검찰 내무망에 올린 양심선언 글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정유미 검사의 양심선언 글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검사였던 정영환 검사가 지난번 국정조사에 나와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사팀이 2022년 5월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와는 상반되게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관련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라며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재명의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을 위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유미 검사가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정진상을 상대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보고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군요. 과거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와 상반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위증이라고 부르고 있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재명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정유미 검사는 계속해서 당일 유튜버 백광현이 공개한 녹취에는 1차 수사팀이 남홍 유동규를 제외한 다른 주범들을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기왕 나온 진술까지 묵살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나무의 육성이 있더군요. 그런데 정영환 검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을 때 SBS 기자에게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인터뷰가 참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수사를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팀이 교체되어 떠난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그 이전 수사팀의 의견을 묻는 경우 있습니까? 물론 이전 수사팀이 실체를 거의 다 밝혀놓은 후 인계받은 팀이 마무리만 한 경우 같으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는 권력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 사건을 이어받은 2차 수사팀이 고군분투하여 윗선까지 혐의를 다 밝혀 기소를 해놓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1차 수사팀에 묻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2차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 의견이라는데 사건에서 손뗀 지 한참 된 1차 수사팀 검사가 불쑥 끼어들어 내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 만장일치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외친 것인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더군요라고 이재명의 정치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의 양심선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재명과 이재명의 검찰 지휘부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양심선언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양심적인 검사, 즉 박상영, 이주영 검사들은 이 사건의 주범이 100% 이재명인데 현재 그것을 막겠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 강펀치를 날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유미 검사는 어쨌거나 정영환 검사는 2025년 11월 10일 해당 인터뷰를 하고 여르루 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축하합니다. 검사장 승진은 축하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정 권력자 이재명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한 사람이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 충돌로 보이거든요. 물론 정영환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박상영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것이니 정확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권력자 이재명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있으니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박상영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대검차장과 법무부 장관님은 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정영환 검사가 지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법무부와 대검이 뭔가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위증하고 동료들을 은근히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 그 동료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휘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라며 정유미 검사는 이재명과 이재명의 검찰 지휘부, 게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발칵 뒤집어 엎는 양심선언 글에서 밝혔습니다. 정유미 검사의 양심선언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서 마이크를 빼앗기며 퇴장당한 박상영 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별도의 단독 청문회를 열고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야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중립성과 법치주의의 존립 근거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수완박을 강력 비판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온 정유미 검사까지 박상영 검사를 옹호하는 양심선언글을 발표해 당시 이재명과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난 3일 국조특위 기관보고 현장에서 박상영 검사가 국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서영교 위원장은 선서를 안 했으니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박 검사의 법적 소명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 국회법상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할 권리가 있음에도 물리적으로 입을 막는 행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박상영 검사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서영교 위원장은 고성을 지르며 그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지난 7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단독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조작 기소 프레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원석 권내대표와 김영동 간사 등 의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박상용 검사는 1시간 넘게 민주당이 설계한 조작 프레임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 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 증거라고 주장하는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에 맞는 자백을 받는 게 제 임무라서 오간 대화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형량거래가 아닌 자백권유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날 자체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가장 강조한 대목은 국가안보 차원의 실체적 진실이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이 조작이라면 북한의 반응이 이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성기 하나에도 원색적 비난을 퍼부는 북한 김여정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에는 왜 수년째 단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느냐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북한의 이러한 침묵이야말로 800만 달러 송금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의 강펀치와 매일신문 유튜브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된 이 논리는 대북 송금 사건이 단순한 국내 정치를 넘어 유엔 제재와 직결된 엄중한 사법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힘의 단독 간담회를 헌법과 국회를 유린하는 조작 검사와 수구 세력의 야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박선원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이 언론에 보낸 간담회 안내 문자를 현장에서 폭로하며 엠바고까지 걸어가며 조작 검사와 야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야당이라는 정치적 보호막 뒤에 숨어 국가 안보를 핑계로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 검사를 위증 및 국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과 여권 성향 3당 소속 국조특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따로 열어 박 검사는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인신을 담보로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 표적수사, 조작 기소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종합특검은 박 검사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 박상용 검사를 옹호하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쪽 같은 소신파로 불리는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박상용 검사를 옹호하며 수뇌부를 향해 질타하는 양심선언 글을 올려 파장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는 특정 정권에 국한되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수뇌부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워온 인물입니다. 정유미 검사가 소신파로 불리는 이유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신념을 매우 직설적이고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밤 정유미 검사는 내 새끼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 쥐어주는 압이라는 제목의 양심선언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정유미 검사는 현재 박상용 검사가 처한 상황을 옆집 남자들이 몰려와 아이를 두들겨 패는데 압이라는 자가 슬쩍 나와 패는 남자의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고 다시 집 안으로 사라져간 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옆집 남자는 민주당 여권을 의미하고 압이는 검찰 수뇌부를, 몽둥이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 조작 프레임을 씌워 평검사 개인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음에도 조직이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직무정지라는 칼을 상대에게 쥐어주었다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유미 검사는 수사 책임자도 아니고 그저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을 성실히 수행한 평검사가 혼자 사냥감이 되어 몰이를 당하고 있다며 말 잘 듣는 총장 대행 두어 명이 왔다 가는 동안 영혼도 가오도 줏대도 원칙도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다고 수뇌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유미 검사의 양심선언 글의 파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의 게시글은 올라온 직후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검찰 내부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수백 명의 검사가 추천 버튼을 눌렀고 하단에는 수뇌부를 성토하고 박상용 검사를 응원하는 댓글이 줄을 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후배 검사들은 이것이 우리가 몸담은 조직의 현실인가? 참담하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 내 새끼를 내주는 아비 밑에서 어떻게 정의를 논하겠나라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유미 검사의 비유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일선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박상용의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며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심리적 탄핵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국정조사가 그야말로 이재명의 모든 사건에서 주범은 이재명이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대형 사고를 치고 있으며 그리고 24세 젊은 검사와 정유미 검사의 양심선에 수백 명의 검사들의 충격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역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 잘 시청하셨습니까? 정성산TV는 2024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정지되었다가 14개월 후 작년 2025년 11월 8일 수익 창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산TV는 현 광고료 월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